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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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9월 26일 첫 노래로 란의 아플 거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월 26일 첫 노래로 란의 아플 거야 듣고 왔습니다.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죠.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 방송을 좀 못했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바로 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시민 DJ 이신 분인데,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잘했겠죠, 뭐. 지금 밖에 보시면은 빗방울이 이게 막, 제가 아까 출근할 때는 빗방울이 막 한두 방울씩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뭐 비가 아예 그냥 그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비 온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비 와서 내일 아침 정도까지 뭐 비 왔다가 또 그 다음 날 뭐 아침이나 이렇게 뭐 비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텀을 둬서 비가 온대요. 그래서 그 시간 좀 잘 날씨 예보 틈틈이 보시면서 우산 꼭 챙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 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건강 상식에서도 재미난 어떤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아의 간절곶 사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시작하기 전에 고은아의 간절곶 사랑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 상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건가요? 네, 갑자기 또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가지고, 네, 이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약간 대비해서 들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하늘은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면은 머리가 조금 핑 돌거나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현상이 뭐 계속되거나 지속되거나 뭐 오랫동안 이제 되다 보면은 저혈압 같은 것들을 의심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반복되는 어지러움증과 무기력증을 빈혈인지 저혈압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좀 핑 도는 느낌 때문에 저혈압을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어지러움증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다가 이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은 작년에 2015년 저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5,160명으로 지난 2010년에 15,958명보다 무려 57%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저혈압 환자들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어지러움증 증상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이게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혈압보다는 위험성이 낮겠지라는 인식이 좀 많아서 치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혈압은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처럼 요즘처럼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때 있죠. 요럴 때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이 저혈압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심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그냥 단순하게 약간 야, 좀 어지러운데 밥을 더 많이 먹어야겠나? 아니면 좀 어지러운데 술을 작작 마셔야겠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정기 검진 한 1년에 한두 번 받으라 보라고. 네. 뭐 이렇게 그 정기 검진 받으면서 뭐 이런 저혈압이라든지 고혈압 뭐 이런 것도 알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하면서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어지러움증으로 그 이제 치부하기에는 이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병이 몸속에서 꿈틀꿈틀 자라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혈압은 최고 혈압이 100, 최저 혈압이 60 미만의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저거 그 혈압재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이게 쫙 조여졌다가 뭐 쫙 풀어졌다가 약간 뭐 그런 기계. 그 기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했는데 최고 혈압 100 그리고 최저 혈압 60 미만의 그 수치가 나오면은 이거 저혈압으로 이제 의심해야 됩니다. 병원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의 힘이 약해진 경우에 이 증후성 저혈압이라는 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저혈압 같은 것들도 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심장 수술을 한 분들은 이제 증후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심장 수술을 하면서 이게 심장이 좀 이게 수술했으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졌으니까 이제 저혈압이 오는 네 그걸 이제 증후성 저혈압인데 그거는 사실 심장 그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 그 수술을 하시지 않으면은 잘 안 옵니다. 네. 보통 저혈압인 분들은 그냥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냥 생기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본태성 저혈압이라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본태성 저혈압인 겁니다. 저혈압도 고혈압처럼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나 기혈 부족, 특히 혈액 대사가 원활하지 못할 때 이 저혈압이 온다라고 봅니다. 네.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 저혈압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게 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게 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제 윗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중에 저혈압이 있거나 하면은 그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그 이제 유전적인 그런 게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이제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기 검진도 가고 좀 의심스러우거나 그러면은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세컨드의 그리워하네 그리고 에디킴의 별처럼 빛나는 사랑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이프릴 세컨드의 그리워하네 그리고 에디킴의 별처럼 빛나는 사랑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무기력증, 빈혈증인가 저혈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혈압이 오게 되면은 그 이제 약간 좀 잦은 피로감이라든지 나른함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약간 그 매사에 의욕이 좀 사라져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도 무겁고 어지럽고 손발이 좀 차가워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걸리고 식욕도 별로 없고 입맛도 없고
뭐 소화장애도 없고 심할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그 귀가 울리는 약 이명 현상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불면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약간 좀 심리적인 어떤 불안 증세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맥박이 일정하지 않고 열인데 심하면 앉았다 일어났을 때 현기증이 나면서 약간 실신할 정도도 있는, 심할 경우에는 그 이제 앉았다 일어났는데 실신하는, 네, 기립성 저혈압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저혈압의 한의학적인 어떤 그 치료 같은 거는 사실 뭐 당귀장약산이나 그 보중이끼탕, 팔미환, 육군자탕, 그리고 반하 백출전마탕 등의 약을 원인과 증세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복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혈압이 상승하면서 몸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돼요. 네, 당연히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올려야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혈압을 좀 위로 끌어올려서 컨디션 몸을 좀 괜찮게 만드는 건데, 한약 외에 가정에서는 당귀, 황기, 인삼 같은 거에다가 물 한 사발 붓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달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커피잔 같은 느낌으로 이게 한 잔씩 마셔주면은 저혈압 증상이 좀 괜찮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약간 저혈압 있는 분들은 당귀라든지 황기, 인삼 같은 것들을 좀 사셔가지고 아침 저녁을 좀 끓여가지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혈압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생활법을 보게 되면은, 저혈압은 주된 원인이 그 체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운동, 수면 같은 어떤 생활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허약 체질이라든지 빈혈 같은 것들의 증세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양질의 영양소를 꾸준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들깨, 뭐 콩, 잣 같은 것들 있죠.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은 수시로 이제 드시면서 열량을 높여주고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찬 경우에 이게 또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이제 몸을 차갑게 만드는 음식 같은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특히 이제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피하고 매일 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신욕 같은 것들을 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게 좋아요. 자꾸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시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도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혈압은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니까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취미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네, 아무래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좀 안 받기 위해서 이런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물론 이제 차가운 건 안 되고 뭐 취미 생활도 하시고 뭐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뭐 하시면서 하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왕이면 좀 즐겁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지러움증이 잠깐 이제 조금씩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어지러움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지속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한번 그 어지러움이 진짜 완전 심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진짜로 병원 한번 가셔야 됩니다. 네. 약간 뭐 이렇게 갔는데 뭐 큰 병이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막 무서워서 뭐 병원을 못 가겠다, 뭐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약간 다양한 핑계를 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 몸이 어떤가. 네. 그래서 한번 가서 내 몸이 진짜 괜찮은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가면서 이렇게 몸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네, 그래요. 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한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뵙도록 하는데,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 개성이 뚜렷한 어떤 유럽의 그 굉장히 멋있는 곳을 한번 가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씨,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성타의 꽃이 필 거까지 저희 야음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저쪽 유럽에 있는 한 도시를 가보는데 굉장히 고풍스러우면서 개성이 뚜렷한 도시입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인데 영국 안에 또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제가 좀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비록 영국으로 지금은 그 영연방이죠. 네, 영연방으로 이제 묶여 있지만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잉글랜드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듯이 런던도 그들의 수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인들의 긍지와 자존심은 자신들의 수도 에딘버러 곳곳에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금은 독특한 자신들의 역사와 개성을 아주 뚜렷하게 아로새겨 놨어요. 비록 이 스코틀랜드가 인구가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잉글랜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골프와 스카치 위스키의 원조이자 민속 악기인 백파이프와 특이한 타탄으로 만들어진 전통 의상, 킬트 등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확립시킨 스코틀랜드인들의 고집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코틀랜드 하면은 그 있잖아요. 약간 그 치마 같은 옷, 네, 그 치마같이 생긴 옷을 입고 그 백파이프라고 되게 막 웅장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보통 그 두 가지를 이제 손꼽는데 사실 스코틀랜드 그 골프의 원조가 스코틀랜드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네, 골프는 그냥 미국인들이 잘 치니까 미국에서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골프의 원조는 스코틀랜드예요. 네. 에든버러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에딘버러 성입니다. 바위산 위에 세워진 에딘버러 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은 중세 도시의 분위기로 가득해요. 애초에 지어진 목적 자체가 군사적인 어떤 요새 같은 거였기 때문에 궁전의 화려함보다 요새와 성이 갖고 있는 어떤 견고함이라든지 투박한 느낌이 들어요. 성 안의 대연회장에는 과거에 스코틀랜드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던 운명의 돌이 전시되어 있어요. 스코틀랜드 왕가의 상징인 이 운명의 돌은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니까 한 1300년 뭐 그쯤 되겠죠. 네, 그 정도 때 그 잉글랜드의 왕인 에드워드 1세에게 빼앗겨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잉글랜드가 이제 스코틀랜드랑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먹어버리면서 이 돌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잉글랜드에 빼앗긴 돌이 1996년이 되어서야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에딘버러 여행의 핵심은 에딘버러 성에서 동쪽으로 약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과 에딘버러 성을 연결하는 한 1마일 정도 거리에 그 로열 마일이라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귀족들만이 지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로열 마일은 이제 그 도로 양편으로 세인트 자일즈 대성당 그리고 시립박물관 천문 관측대 그리고 위스키를 모아놓은 스카치 위스키 헤리티지 센터 등이 한데 모여 있어서 언제나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북적북적한 곳입니다. 그래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 여기에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큰 축제가 열려요. 이 기간을 맞춘다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성과 로열 마일에서 열리는 수많은 공연과 각국에서 방문한 인파들의 어떤 인산인해로 인해서 장관을 이뤄요. 사실 에딘버러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인들에게 가해진 전쟁의 상흔을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이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문화예술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그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공연을 초청받지 못한 어떤 무명의 공연단들은 이 로열 마일 인근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펼칩니다. 네. 사실 그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그 축제 주최 측에서 만든 그 공연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다릅니다. 그 주최 측에서 그 이제 공식적인 초청을 해서 이제 열리는 공연 이외에 무명의 공연단들이 뭐 한두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 명 단위도 있는 그 굉장히 여러 공연단들이 이 로열마일 인근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막 뮤지컬 같은 것도 하고 막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게 공짜예요, 다. 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보고 뭐 좀 감명 깊게 봤으면 그 뭐 돈을 내도 되는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거나 지나가다가 뭐 자유롭게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관객들과 그 무명 공연단 사이에 어떤 그 벽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인해 매년 이 무료 공연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전 세계에서 여기 로열 로드 그 마일로 가가지고 무료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팀도 있대요. 네,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한번 가셔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백미는 역시 군악대 연주입니다. 에딘버러 성 앞에서 펼쳐지는 이 화려한 공연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인 백파이프와 드럼을 둘러맨 군악대를 선두로 전 세계 각 나라의 군악대들이 음악 퍼레이드를 이제 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예전에 태양의 후예인가? 뭐 그거 보면은 막 그 군인들 제복 입은 모습 보면서 막 그 어린 여자애들이 막 굉장히 열광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 아주 그냥 그 정말 코피 쏟습니다. 네. 여기 가면 전 세계 각종 제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다 이제 뭐 총 안 들고 이제 그 악기를 들고 이제 뭐 백파이프라든지 뭐 드럼 그리고 뭐 그 저 뭐야 저거 그 뭐지 색소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군악대에서 쓰는 그 악기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틀면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군대라는 게 되게 각져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 서 있고 그러고 뭔가 이제 절도 있는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에딘버러 성 바로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딘버러 성이 그 이제 중간중간에 횃불 같은 것도 이제 해놓고 약간 등 같은 것도 주위를 이제 둘러놓으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진짜 뭔가 내가 중세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현대의 악기들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개성 있는 그 축제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여기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쪽 꼭 가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네, 근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보고는 싶은데 네, 못 가는 게 한이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용 팝의 두둠칫 그리고 장유정의 떼떼아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크레용팝의 두둠칫 그리고 장유정의 때때아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굉장히 개성 강한 에딘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8세기 중반에 에딘버러 구시가지의 그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딘버러 확장 계획이 세워져요.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그 저거 뭐죠? 그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이 이제 일으켜지니까 그때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점점 증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에딘버러 구 원래 시가지의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확장 계획 같은 걸 해요. 약간 우리나라 서울이 그 예전에는 그 사대문 안에만 있었는데 그게 점점 넓어져가지고 지금 서울 되게 크죠.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로얄 마일 북쪽에 프린스 스트리트를 경계로 에딘버러 북쪽에 조성된 에딘버러 신시가지는 스코틀랜드 구수도인 퍼스와 더불어서 영국 조지언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시가지를 걷다 보면은 신시가지라는 이름이 어쩐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그 도시들의 구시가지에서나 느낄 법한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신시가지에서 느끼니까 이게 신시가지인지 구시가지인지 잘 모르는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신시가지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들의 발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시내 어디에서나 보는 스코틀랜드의 대문호 월터 스콧경의 기념탑이에요. 갑자기 그 사례가 들렸네요. 네. 어쨌든 이제 월터 스콧경의 기념탑은 그의 유언대로 오래된 탑처럼 보이게 시꺼먼 그 사암석으로 고딕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기괴한 구조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 잉글랜드에 대한 어떤 경쟁심으로 영국에서 제일 높은 트라팔가 광장에 넬슨 탑보다도 5m 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그 스코틀랜드인의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런 조형물인 느낌입니다. 네. 우리나라랑 약간 좀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려나? 뭐 석가탑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약간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유명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61m 높이의 기념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283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요. 이게 성인 남성한테도 좀 어려운 그 되게 만만치 않은 일 아닌가? 287개의 계단이면은 이제 올라가다 진짜 몇 번 쉬어야겠는데.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좀 힘들게 올라가면은 그만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층계마다 이 월터 스콧의 그 소설에 나오는 64명의 인물 조각상이 무감각한 다리 근육을 위로해주고 마침내 꼭대기에 서게 되면은 시원한 바람 속에 에딘버러 시가지를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딘버러가 그렇게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이제 유럽다운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스코틀랜드다운 어떤 건물들도 보이고 뭐 저기에 그 에딘버러 성도 보이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네.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63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되게 높은 빌딩 같은 거에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깥에 보면은 물론 멋있긴 하죠. 이제 밤 야경 같은 것들 멋있긴 하는데 약간 좀 그 현대적인 어떤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은 삭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월터 스콧 경의 기념탑에 올라가서 보면은 뭔가 조금은 따뜻한 느낌이 나요. 네,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떤 되게 높은 탑에 올라갔는데 그 되게 잘 지어져 있는 한옥탑 아니 한옥 건물 같은 거 있죠? 되게 민속촌 같은 것들, 네 그런 건물들이 쫙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세와 근대를 넘나드는 전통적인 건축물로 가득 찬 이 에딘버러 거리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는 북쪽의 아테네 혹은 근대의 아테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저쪽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뭐 다양한 문화유산이 되게 많잖아요. 네, 원형 그대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에딘버러도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찬사는 거대 제국 로마에 대한 완강한 저항과 숙명의 이웃 잉글랜드와의 길고도 길었던 투쟁에도 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지켜낸 스코틀랜드 국민들에게 내려져야 할 것인데,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여행자가 예술적 감성을 뽐내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호응하는 에딘버러 시민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앙상블을 이뤄내는지를 잘 보여줘요. 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각인시킨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좀 박수 쳐줄 수 있는, 네, 그런 문화가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 스코틀랜드 이 에딘버러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에딘버러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인천공항 같은 데 있죠. 네, 거기서 런던으로 간 다음에 런던에서 비행기 타고 가든가 아니면은 런던에서 그 버스나 기차 타고 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네. 기차 타고 가면은 한 4시간 좀 넘어요. 한 4, 5시간 걸리고 기차 타고 가면은 한 3시간? 네, 뭐 한 3시간 뭐 그 정도 걸립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그 런던으로 가면은 한 10시간 걸리나? 네. 우리나라에서 런던까지 비행기 타면 한 10시간인가 열 몇 시간 걸리죠? 12시간인가 뭐 10시간인가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뭐 저는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네, 저는 비행기 딱 한 번 타봤거든요. 서울에서 여기 울산 내려올 때. 그런데 뭐 이제 런던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서 주워 들은 걸 얘기해 드리면은,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넘게 가야 런던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네. 이게 그 뭐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데 이제 그거랑 약간 역으로 해가지고 더 오래 걸리고 뭐 그런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들게 가더라도 또 재미난 어떤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투자하고 그 에딘버러 가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뭐 그 추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네, 그 시간과 돈이 된다면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반드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네, 약간 좀 반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이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빈혈인지 저혈압인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데, 오늘은 굉장히 개성 있는 나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의 한번 슬쩍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에딘버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제가 에딘버러를 가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료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찾았는데, 약간 좀 쓸데없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많이 좀 잘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도하게 좀 잘랐는지 오늘 방송이 조금 짧아졌네요. 네, 참, 네. 노래를 더 많이 듣고 왔어야 되는데, 네. 뭐 어쨌거나,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내일 많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래.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뭐 이게 방송 끝나지만 제 뒤에 잠시 뒤에 한 3시 정도부터 저 시민 DJ가 와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5시에 음악을 끄잖아요. 그때까지는 뭐 이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청곡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많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박서영의 사랑하나봐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네, 잠시 후에 좀 비가 또 좀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